조직의 힘을라도 빌려야 할 판인데 이 최근에 한나라당 탈당까지 선언한 정용화 전 청와대 연설기록 비서관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예.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초기에 이제 연설기록 비서관을 하셨고 연설기록 비서관은 사실은 대통령의 의중을 가장 잘 파악하는 이른바 뭐랄까요? 이심이라고 해야 됩니까? 대통령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예. 가장 많이 접촉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연설기록 비서관을 하는 자리는 아닌데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애정이 뭐 그 누구보다도 높겠어요? 아주 정말로 일 중독이라고 할 정도로 예. 일을 열심히 하시는 모습은 분명하고요. 네. 그렇지만 또 여러 가지 국민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점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면 청와대를 나오시게 된 계기가 그 부분인가요? 그러니까 기대에 못 미쳐서? 아닙니다. 저는 2년 전에 예. 광주 광역시장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서 제가 자청해서 출마하기 위해서 비서관직을 사직하고 나왔습니다. 예. 네. 어쨌든 지금 한나라당은 바로 이명박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든 당 아니겠습니까? 네. 이 당을 탈당하는 것은 쉽지 않았던 결심이었을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제가 2년 전에 광주 광역시장 출마를 했습니다만 4년 전에도 출마를 했습니다. 그때는 18대 총선인데요. 예. 제가 자청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광주와 한나라당의 소통 문제는 광주와 한나라당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발전의 중대한 문제입니다. 네. 그를 위해서 제가 한 몸을 던지겠다 자청을 했고요. 예. 제가 사실은 그 4년 전 처음 출마를 할 때 5.18 국립묘지 방명록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나라당의 광주를 뿌리 내리겠습니다. 한나라당의 광주 정신을 제대로 심어야 집권 여당 한나라당이 온전하게 발전할 수 있고 예. 대한민국도 정상화될 수 있다. 네. 또 광주에도 민주당 일당 체제가 20여 년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다른 당도 당선이 돼야 예. 광주가 진정한 민주도시가 될 수 있고 네. 또 개방과 다양성을 실현할 수 있고 예. 또 지역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내 나름대로 그런 소신을 가지고 예. 출마를 예. 했습니다. 근데 그런데 탈당을 그러니까 예. 왜 네. 하신 건지. 탈당은요. 예. 사실상 그간 4년 동안 정말 제 나름대로는 광주와 한나라당을 소통시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네. 저는 2년 전에 시장 선거 출마 이후에 계속 광주에 머물면서 네. 정말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지만 한나라당 중앙당에서는 광주 호남에 대한 관심과 배려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예. 단적인 예가 바로 지난 홍준표 대표가 지난 8월에 지명직 최고위원회 호남도 배제하겠다 이렇게 해서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최근에는 새로 이번에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진다고 그래서 예. 제가 광주 호남에서 바라보는 최신 방안을 제안하겠다라고 네. 하면서 박근혜 대표에게 면담 신청을 했습니다. 비대위원장에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3주가 지나도록 외면받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이정현 의원을 그렇습니다. 통해서 뭐 얘기하시기로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네. 사실 제가 이제 지난 12월 16일입니다. 예. 예. 그때 제가 황우려 대표께 전화를 했습니다. 황우여 대표께. 네. 예. 그때는 당대표가 사퇴한 상황이니까 홍준표 대표가. 그래서 제가 전화를 걸어가지고 아니 지금 민주당은 대구 부산에 출마 러쉬를 이루는데 나라도 한나라당 중앙당에 가서 광주 출마의 기자회견을 하겠다. 예. 예. 동시에 광주에서 바라보는 한나라당의 쇄신 방안을 같이 얘기를 하겠다. 예.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황우려 대표께서 그러면 박근혜 대표랑 먼저 상의를 좀 해보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12월 16일 날 수행비서한테 전화를 해서 면담 신청을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2주가 지나도 연락이 없어서 제가 다시 편지로 썼습니다. 이러이러한 취지에서. 그렇지만 또 1주가 지나도록 답이 없고 해서 정말 현재 박근혜 비대위 체제에서는 호남은 없다. 한나라당이 호남을 품어 안을 그런 비전과 전망이 없다는 생각에서 제가 그런 결단을 했습니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그러니까 만나자고 하는데 만나주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그러니까 소통하지 못한다. 불통.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금 또 자막에도 나오고 네. 있습니다만 정치적 상식이 부족. 네. 뭐 그러니까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리더십 자체가 싫어서 그냥 탈당하신 거군요. 아마 그게 가장 직접적인 이유가 되겠습니다. 사실 한나라당은 말이죠. 불구정당입니다. 호남에 20여 년 동안 국회의원 한 석을 배출하지 못했습니다. 전국 정당이 아닙니다. 그러면
거기 어떻게 그 문제를 풀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관심과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네. 그런데 그에 대해서 제안을 하겠다고 그래도 관심도 없고 말이죠. 정말로 우리의 그 정치적인 상식이라고 하면은 네. 또 한나라당이 진정으로 발전하려고 하면 그 문제를 외면할 수 없습니다. 네. 도대체 이런 문제에 소통을 못하고서 어떻게 소통을 한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바빠서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12월이고 오늘이 1월 13일이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비대위 꾸려진 지 아직 한 달도 다 채 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지금 당내에서도 너무 시끄러운 상황이니까요. 제가 이제 그쪽 측면에서 보자면 이정현 의원도 출마하신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네. 뭐 얘기 같은 지역에서 네. 계시니까 네. 얘기하시고 조금 시일을 봐서 공천 기준 마련되고 뭐 이렇게 좀 조용해지면 연락하셔도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거는요. 제가 이제 그때 요청을 할 때 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당시에 광주 전남 지역발전 특별위원장이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예. 그런 자격으로라도 제가 만나야 될 의무도 있고 권리도 있다. 예.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예. 그렇지만 답은 거기는 이정현 의원을 통해서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이정현 의원을 통해서 전라도의 지역 문제를 상황을 잘 알고 있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거는 어떤 그 광주와 한나라당 간의 구조적인 문제, 역사적인 문제를 가까운 개인의 측근 정치로 접근하려고 하는 그런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이거는 여전히 어떤 계파적인 그런 접근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 않나. 그러면 정 비서관님이 친이계여서 그런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아마도 그 짐작할 뿐입니다. 그거는 뭐 뭐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이 문제는 계파의 문제도 아니고 또 측근 정치로 풀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정말로 구조적인 문제이고 역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접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지금 정 전 비서관은 친이계인 거는 부인하지 않으시는 거죠? 뭐 그렇게 굳이 양단을 한다면 그렇게 되겠죠. 어쨌든 MB 정부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이제 탈당한 첫 사례가 됐는데 혹시 뒤따라서 탈당하실 친이계 현역 의원이나 혹시 관계자분들 당협위원장들이 있습니까? 상의해 보지는 않았고요. 저는 사실 최근 한 달간 사실 연말 연초에 가장 그 바쁜 시기에 거의 손을 놓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많은 분들을 만나서 상의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그래도 대한민국의 3분의 1 이상의 지지를 받고 있는 거대 정당 한나라당이 더구나 지금 쇄신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불구정당으로서 호남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없고 그것은 단지 호남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치의 근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느냐는 문제입니다. 그런 비전과 전망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돈봉투가 이제 지금 정치권을 완전히 뒤집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 안병영 씨가 이제 작성한 안병영 씨도 이제 친이계인 이재호 의원의 이제 측근으로 알려져 있는 분이고 또 그 돈봉투 리스트에 나오시는 돈을 받았던 걸로 추정이 되는 분들이 죄다 친이계 분들이고 어쩌면 이 정치를 이 모양으로 만든 건 친이계 의원분들인데 친이계 분들이 나와서 총선에서 국민에게 표를 달라고 하는 것은 국민에게 너무 좀 죄송스러운 행동은 아닐까요? 저는요 사실 5년, 6년 전까지 대학 교수였습니다. 저는 정당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연설 비서관이라는 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닙니다. 저는 사실상 불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연설문이라고 하는 일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저를 비서관을 했다는 이유로 굳이 친이계라고 분류한다면 할 말은 없겠습니다만은 저는 비서관으로 활동하는 동안에도 어떻게 하면은 광주의 채널 역할을 할 것인가. 제가 청와대 근무할 때 광주 전남 출신은 2명뿐이었습니다. 비서관 40여 명 중에. 그 과정에서 저는 그 채널 역할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고 그때 뭐 예를 들어서 금호 그룹에 3,800억을 긴급 지원한달지 광주에 터널을 두고 있다든지 여러 가지 나름대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아까 잠깐 화면에도 보셨겠지만 정두원 의원이 출연하셔서 그 박희태 국회의장이 당대표 출마 당시에 돈봉투 사건이 일어났던 원인에 대한 얘기를 하시다가 얼핏 그런 말씀하셨어요. 인기가 있는 사람을 추대하면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청와대에서 원하는 사람을 당대표를 앉히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나름 분석을 하셨거든요. 당시 청와대에 계셨을 거고. 청와대에 계셨을 텐데. 저는 청와대에 있다고 해서 다 모든 문제를 알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물론 그렇습니다만. 더구나 인사 문제는 그렇게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됐습니다. 그럴 개연성도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제가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이제 정치권에 뭐 지난 지방선거도 나오셨으니까. 총선도 나오시고. 돈봉투 돌리는 현장이나 직접 직접 돌리신 적은 없으시겠지만
지금 그 돈봉투 사건은요, 예. 단지 한나라당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우리 한국 정당 정치의 아주 고질적인 문제이고, 네. 동원 정치, 계파 정치 상황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은 그에 대해서 반사 이익을 얻으려고 합니다만, 예. 과연 민주당도 그럴 수 있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은 이 문제는요, 예. 정말로 이 차제에 정말로 우리 민주당이나 한나라당이 고백을 하고 네. 반성을 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예. 국민에 대한 예.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민주당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 뭐 증거나 들으신 얘기가 있으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남의당 얘기를 그렇게 네, 그건 하실 뭐 때는. 제가 우선 제가 한나라당의 사례만 하나 좀 들어보겠습니다. 한나라당의 사례. 예. 지금 작년 9월에 전라남 도당위원장 선거가 있었는데요. 그때 돈 300만 원을 대의원에게 돌려가지고 현재 지금 당 간부의 2명이 구속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네. 지방 차원입니다만은 사실은 다 큰 선거일수록 그거는 공공연한 사실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변명하거나 회피하려고 하지 예. 말고 예. 정말 진실되게 고백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한나라당 비대위와 친이계가 사실은 굉장히 갈등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친이계 분들이 이제 우리 비서관처럼 나오셔서 탈당을 하셔서 따로 제3의 당을 친이계만의 당을 만드는 게 낫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 실현 가능성도 또 있다고 보십니까? 저를 자꾸 친이계 예. 하시는데 저는 대통령 비서관을 한 사람이지 그 전부터 정치에 관여를 했거나 예. 그 이후에도 한 것도 없고요. 또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시장 선거 때 15% 가까운 표를 예, 주셨거든요. 10% 넘죠. 예. 예. 사실상 이건 유례가 없는 두 부자리 숫자였습니다. 지역민들이 저에게 표를 준 것은 정말 이 정부에 들어와서 뭔가 예. 지역을 위해서 역할을 해달라는 것이었거든요. 네. 그렇지만 저는 그 뒤로 아무런 등용을 받지도 못했고 네. 혜택을 받은 것도 없습니다. 예. 그거를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활동을 하는데 저를 자꾸 친이계 예, 한다면 알겠습니다. 참 저도 답답합니다. 예. 네. 앞으로 뭐 한나라당의 문제도 예. 저희가 계속 전해드릴 거고요. 예, 오늘 청와대 전 청와대 비서관 함께하셨, 정영화 전 청와대 비서관 예.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예,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